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신뢰도는 올라간 반면에요. 청와대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인데요. 진보는 밤낮 없이 애쓰는 모습에다가요. 차분한 브리핑과 소통이 호평을 받은 반면에 청와대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게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위기 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3월 5일 아침의 매일경제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타다, 결국 멈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다 금지 법안 법사위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회의 표결 예정인데 여러 가지 논란 그동안도 있었고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확진자 66%가 집단 감염이다. 지역사회 확산이 뇌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56.2%가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인데요. 여기 보면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천안의 줌바 댄스 학원 등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서울, 경기도도 각각 100명이 넘어서 비상이다. 이런 내용, 지역사회 확산, 이걸 막아야지 뭔가 고비를 넘기는 건데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박근혜 거대 야당의 태극기 힘 합쳐달라. 어제 옥중 서신이 공개됐습니다. 총선 얼마 안 남고 나온 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첫 옥중 서신 통해 보수 통합을 호소했다. 집권 세력 무능, 코로나 가슴 아프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보수는 합쳐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총선 개입이다. 옥중 선동 정치다. 국민의 탄핵 결정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고 민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 보시면요. 편지가 총 4장입니다. 근데 그중에 첫 장의 맨 윗 대목입니다. 뭐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역대급 슈퍼 추경에도 정책적 상상력은 부족하다. 코로나19 지금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죠. 정부가 추경을 빨리 내놨습니다. 얘기가 나온 지 한 일주일 만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11조가 넘는데 내용을 보면은 좀 다 봤던 것 같다. 왠지 뭐 이런 지적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빼면 경제 충격 대응보다 소비 활성화 등 대증요법에 치우쳤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실효나 어떤 대책 마련이 아니라 당장 급한 불 좀 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내놨으니까요. 사실 상상력이 발휘할 시간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고요. 전병률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이재진 세안대 조빈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했다. 그동안 이 가능성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 있었는데 중국 연구진이 변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신천지 수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설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옥중 훈수입니다. 서신을 통해서 옥중에서 훈수를 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중국의 발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치 자신들이 발원지가 아닌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중국 정부 당국자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확진자 증가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변화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겠죠. 신천지 판정대기 5천 명이 변수다. 지금 대구에 있는 신천지 신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왜 변수가 될까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구 신천지 교인 양성 판정률이 55.4%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한 분들의 절반 이상은 지금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의심자 중에서. 그런데 대구 이외의 신천지 교인은 1.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 굉장히 사실 좀 위험하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향후 검사 그리고 결과 대기 고려하면 대구에 한 2,800명이 있는데 그리고 전국에는 한 114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향후에 확진자가 요 정도 숫자. 지금 대구와 다른 곳에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미 검사를 받을 예정인 분들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대구에서는 한 2,8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전국에서는 한 100여 명.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숫자가 좀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숫자입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가는지. 여기 보시면 2월 27일부터 있는데 여기가 500명대였죠. 그리고 28일 그리고 29일 800 다시 500 그리고 3일에 800 갔다가 어제는 좀 숫자가 상대적으로 졌습니다. 물론 이 숫자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어떤 이런 고비점을 넘기고 내려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숫자가 과연 계속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또 올라갈 것인가 어떤 모습인지가 굉장히 오늘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일수가 거의 일주일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 3일 내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협조와 응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빨리 좀 고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비를 넘기면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줄어들게 되고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덜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고비인가 아닌가 이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확진자 숫자 그래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많은 분들을 좀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없는 첫 사망자 나왔다. 방역 당국 긴장. 그동안은 이미 지병이 좀 있으신 고령인 분들 위주로 사망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요. 기저질환이 없는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33번째 67세 대구 여성 사인이 공개가 됐는데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역시 같은 내용 제목으로 꼽고 있는데요. 일본은 고령인 탓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67. 아니 고령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로 인한 폐렴이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은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손상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유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라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치사율이 상승한다. 일단 기저질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당뇨 환자 등 면역 떨어져 취약하다.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 4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셨으나 이제 다른 그 전반적인 그런 코로나 폐렴과 관련된 다른 그 증상들이 악화가 되면서 사망하신 걸로 현재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병일 교수님. 네. 그동안과는 달리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저 환자분의 경우에는 예. 67세로 돼 있죠. 예. 그 67세도 이제 60세 이상 고령자 연령군으로 포함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면역 기능 자체가 좀 저하가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 특히 더 이 폐렴 증상을 어. 빨리 악화를 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늘 발표할 때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자가 특히 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 가급적이면 댁에서 휴식과 또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예. 그런 저 활동에 좀 전념을 하셔야 되고요. 꼭 외부에 나가더라 예. 외출을 한다 하더라도 예. 정말 이게 내가 꼭 나가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취약한 상황은 일단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그리고 네.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고령이신 분 네. 순서가 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 층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50대 얘기가 나온 것도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기저질환 중에서 사실 지금 제일 위험하다고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네. 얘기가 또 보도도 되고 있는데 기저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좀 취약한 거는 어떤 걸로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전신질환, 예를 예. 들어서 뭐 당뇨병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간질환, 아. 또 신장질환, 예. 그리고 또 이제 폐질환, 당뇨병, 아. 암, 뭐 예. 이런 질환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저질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질환을 지금 그런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사에 따라서는 일본은 이제 고령의 연한 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당국이 좀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특별히 지금까지 조심하셨겠지만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들이 여기 기사에 다 실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 내용이 사실 처음에 알려진 거는 중국의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어요. 여기 보면 국가과학평론 3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중국 과학원이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둔 겁니다. 이거는요. 보시죠. 코로나19 유전체의 분자 진화 과정 분석 결과 149개 돌연 변이 가운데 다수가 최근에 변이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다. 최근에 뭔가 변이가 됐다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여기면 100개가 넘는 돌연 변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뭐 S형, L형 이렇게 돼 있는데 S형 변이는 기존 코로나19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슷한 내용이다. 그런데요, 이 L형이요, 변이를 했는데 전염력이 훨씬 강해졌다. 이게 약간 좀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변이가 이루어졌고 그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는 전염력이 셉니다. 근데 더 세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전병일 교수님, 이거는 네.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요? 네, 사실 저희 이 전문가들은 예. 이런 상황을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즉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가면서 예. 이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예. 변이가 예측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전체 인구 집단의
40 내지 70% 정도가 어. 감염이 되는 예. 소위 말하는 대유행이 예상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면서 또 토착병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변이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예. 소위 말하는 감염력, 어. 감염력이라는 부분에서 예. 종전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훨씬 더 빠른 그런 양상을 띈 그러면은 바이러스로 그거는 자칫 더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염력이 커지는데 예. 과연 치명률, 소위 말하는 이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치사율. 그렇죠. 예. 그 부분까지는 이제 더 만약에 커진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치명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됨으로써 예. 우리가 겨울철에 앓는 그런 감기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아. 또 그리고 이 감기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어. 계속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 뭐 변이가 있었다고요. 중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전파력은 커지고 치사율이 아주 낮아진다면 마치 감기처럼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연구는요. 각국이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의학 쪽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지만요. 좀 생각이 들기로는 중국에서도 연구하면 우리도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각국에서도 뭐 좀 능력이 되는 국가 다 연구할 텐데 그 연구진들이 좀 모여서 서로 비교해 보면 변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연구 결과에 이제 예. 주요 핵심은 염기 서열 분석입니다. 예. 그런 염기 서열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이제 보고를 하고 예. 그런 보고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은 예. 그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되겠죠. 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까지 우리 환자들의 예. 그 가건물을 통해서 채취한 예.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예. 그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변이는 발표하지 아직까지 않았나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아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의 예. 소위 말하는 일치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근데 저런 이 중국의 그 연구 결과는 예. 각 나라의 이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뭐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니까요. 소위 말해서 샘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도 좀 네. 하기가 용이할 텐데 일단 변이를 일으켰다. 근데 좀 전병률 교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건대 전염력은 강해졌지만 치사율은 낮아지면서 마치 조금 독한 감기처럼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뭐 네. 이런 좀 전망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요. 원래 변이 전에 있던 코로나19 이거를 잡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무튼 이런 소식도 좀 들려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